아우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예, 예. 그런 말씀이신데 예. 이 정조대왕암 얘기, 배 네. 얘기를 해보니까 거북선이 떠오르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거북선 얘기를 하니까 또 예. 최근에 이제 개봉한 네, 네. 영화 한산, 예.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 그 영화에 대한 관심, 네. 예, 화제도 계속 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의원님? 네, 한산 영화 봤는데 네. 저도 정조대왕 보면서 그 거북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400년 전 1592년도에 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가 아. 지금 그 이상의 함이 정조대왕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상이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한산 영화 나오자마자 네. 이번 휴일날 가서 봤습니다. 지난 보셨어요? 휴일날. 어떠셨나요? 이 영화 이제 배경이 네, 한산도 대첩 그걸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스포하시면 안 되고 예.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 아니요, 이미 근데 뭐 한산 내용은 다 대첩은 알고 있으니까 사실 한산 대첩은 예. 이미 뭐 역사적인 맞아요. 그거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뭐 스포할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손자병법을 강의하면서 네. 그 TV 텔레비전에서 인문학 특강 할 때 손자병법을 하면서 한산 대첩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한 것이 한산 대첩입니다. 네. 그리고 풍전 등화와 같은 우리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살린 전투가 한산 대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가장 잘 묘사된 전투가 한산 대첩입니다. 그래서 한산 대첩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요. 한산 대첩 뭐 저도 가서 좀 봐야겠다. 네. 한산 영화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이게 없었다면 이 네. 전투가 없었다면 네. 우리가 전세를 이렇게 뭐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났잖아요. 네. 4월 달에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서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20일 3주 만에 그 서울 그 당시 한양을 점령을 했고 선조는 피난을 의주 쪽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당시 생각은 육군 같은 경우는 육로로 가지만은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보급품 지원을 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쌀이라든가 하살이라든가 하약 같은 거를 그렇네요.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서해로? 서울, 평양 이런 예. 지역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수군이 그걸 지켜낸 건데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 전투를 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네. 당포해전이라든가 사천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규모 전투로 승리를 해서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전 연승을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연전 연패를 한 겁니다. 소규모들.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규모 함선을 꾸려서 조선 수군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일본에서 생각하고 왁기작가라는 그 외장을 투입을 시켜서 73척 정도 대규모 함선을 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그 이순신 예. 장군 또 우리 수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 세 개 함대 사령부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함대 총사령관은 없었고 지역별로 함대 지역별로. 사령관을 뒀고 예. 그 이순신 장군은 전라자수사를 한 것이고 경상우수사는 그 유명한 원균 장군이 한 것이고 예. 전라우수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도 반쪽으로 나누어서 예. 우수사는 이억기라고 장군이 맡아서 했었는데 이 세 개 함대를 다 그 통합을 해서 한산 대첩을 했던 것이죠. 예. 이순신 장군은 아주 위대한 것이 1년 전에 전라 자수사 임명을 받고 갔습니다. 네. 그 당시 전라 자수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대 사령부입니다. 함대 사령부에 판옥선은 한 30척 정도 있었어요. 얼마? 일개 함대 사령부 30척 정도 판옥선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우리의 아군 우리 조선의 강약점과 네. 일본의 강약점의 무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일본군은
해상에서 주로 수송선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외구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지. 빨리 타고 와서 육지에서 상륙을 해서 네. 노략질을 하고 빨리 철수해 가니까 속도가 빨랐죠.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서해와 남해 부근에 이걸 운용을 했거든요. 그럼 서해와 남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썰물과 밀물이 많이 가기 있기 때문에 밑에 판이 펀편해야 되는 겁니다. 썰물이 밀려가면은 예를 들어 밀물 썰물에서 갯벌이 생기면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갯벌 위에도 탈 수 있게 판옥선이란 걸 만들고 왜 그 당시 전투 방법은 등선 육박전이에요. 배와 배를 부딪혀서. 붙이고 그 위에 다른 배에 그 올라타서, 넘어가서 네. 칼싸움하는 거예요. 창으로. 그야말로 이- 똑같네. 이- 육지에서 똑같아. 싸우는 육지 것처럼. 전투. 그래서 등선 육박한다는 거예요. 함선에 올라가서. 다른 함선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죠. 육박전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일본 개인 이 칼싸움이나 이런 거는 일본이 잘했죠.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당시에. 전국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우리 수군들이 그 근접전, 육박전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네. 판옥선은 이 못 타고 올라오게 이걸 높인 겁니다. 편편하게. 그래서 보면 판옥선 영화 보시면 이게 높을 겁니다. 옆이. 그런 또 그래, 의미가 있군요. 담벽을 쌓은 거죠. 네, 못 거기에다가. 올라오게.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봤을 때 네. 그래도 타고 올라오니까 아. 그걸 위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창을 다 심은 겁니다. 그게 거북선입니다. 그게 거북선이구나. 예, 그러면은 네. 등선 육박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다음 그 당시 우리가 발전돼 있었던 것이 하포입니다. 하포. 하포는 고려 말에 채무선이가 하역을 발견한 이후에 태종과 세종대왕 때 엄청나게 발전시켜요. 아. 그것이 200년 후까지 유지가 됐는데 예. 그 당시 하포는 지상에서 주로 쐈어요. 그랬겠죠. 지상에서 배들 오면 이렇게 쐈잖아요. 못 오게. 강화도 가면은 여러 가지 하포 보이잖아요. 네. 강화도로 들어오는 배를 지상에서 쏟고 이런 전투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거를 판옥선에다가 장착을 한 겁니다. 아. 판옥선에서 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인 판옥선과 하포를 이용하는 전투, 원거리 전투를 주로 하는 전략을 짰고 일본은 근접 전투니까 그렇죠. 근접 전투를 안 하고 원거리에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 전술이 이제 확익진법이죠. 네. 학이 날개를 펴서 모이를 딱 날개로 이렇게 붙들고 네. 먹이를 막 쪼는 형상. 그게 학익진법이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량 화력을 퍼붓는 전략. 이걸 쳐서 그 당시 대성을 거둔 겁니다. 그렇네요. 일본이 73척이 배가 왔는데 네. 우리는 그 55척으로 대항을 했고 그렇지만은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일본은 무려 한 6,500명의 사상자가 났고 예. 함선도 47척이 침몰이 됐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조선 수군은 네. 사망자 전사자가 4명이고 다친 분이 한 10명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났고 피해가 없었네요. 예, 함포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50대 1의 피해율로 이긴 거예요. 적에게 50배의 피해를 주면서 아. 이겨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조선수군과 전투하지 마라 해서 거제도 한산도 이쪽을 넘어오질 못했어요. 야. 5년 동안 그래서 한산도 그 지역에다가 해군 사령부, 삼도수군 통제부를 만들어서 지켰네요. 이순신 장군이 서해와 남해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 전투가 한산 대첩이고 이것은 네. 세계 해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해군들이 이 전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와, 이 의원님이 쭉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대통령이나 이런 리더들이 이걸 보고 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한산 보러 가야겠네. 영화 보러. 이순신 장군은 예. 진짜로 그 뭡니까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창의적. 거고 예. 등선 육박전이 그렇죠. 아니라 미래로 가는 새로운 아. 거북선을 만들고 그렇죠. 하기진법을 만들어낼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총사령관이었고 동급인 원균 경상우수사 경상자수사인 이억기 네. 세 명과 합동작전을 잘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아, 설득을 혼자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땐 총사령관 자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예. 잘 설득하고 협력을 잘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서 소통해서 예. 조선 함선 세계 함대 사령부가 동시에 그 전투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전쟁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해서 네. 정보력을 발휘해서 아하. 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냈고 예. 그러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집중과 절약을 너무 잘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예. 뭐 이걸 배워서 뭐 네. 지지율도 지금 20%대 보이는 조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는 나오고 있고 한데 그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달라졌다는 그런 네. 모습을 확인시켜 줘야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산 이 영화는 우리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명랑 영화도 여러 번 봤거든요. 8년 전에 2014년도에 명랑 대첩을 영화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1,700만 관객이 봤을 정도로 예. 인기가 있었죠. 그 당시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는데 용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용장. 이번 한산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더 잘 보여줬다고 봐요. 아. 지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해일 예, 배우가 예. 주연을 박해일 예. 배우가 주연으로 했었는데 사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되게 내성적이었고 되게 사색적이었고 좀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네. 명랑에 보면은 막 용장의 모습이잖아요. 예. 한산에서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아. 너무나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원균이 막 반대해도 불만이 있어도 참고 막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어렵거든. 어렵죠. 그런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너무나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아.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이순신 장군 나왔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시가 한산섬 달 밝은 밤이잖아요. 그 시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당시 애국심이나 근무 태도, 네. 근무 기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면은 신앙송까지. 예. 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한산섬 달 밝은 밤이라는 거는 밤 한 11시나 12시 되는 겁니다. 네. 희영천. 그 시간에 안 자고 수루에 혼자 앉아. 수루라는 것은 관측소입니다. 멀리 왜 저기 오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관측소에 혼자 밤 11시 12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네. 큰 칼 옆에 차고 큰 칼 옆에 차고라는 의미는 무장을 아직 해제 안 한 겁니다. 그렇네요. 요새 의미로는 단독 군장을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단독 군장하면 얼마나 철모 쏘고 단독 아유, 군장 쪼이죠. 무거워서 네. 되게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저녁에는 단독 군장을 풀고 쉬잖아요. 네. 아직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깊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또 그분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많았어요. 가족 사랑, 국가에 대한 걱정, 깊은 실험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어디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네. 내 애간장을 끓도록 가슴 아프고 가슴이 점에 온다는 네. 거잖아요. 이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실제.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네. 이순신 장군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체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 시를 늘 걸어놓고 많이 엎조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네. 하면 뼈저리게 와 이순신 장군의 그 국가와 국민 사랑 그리고 또 이것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 또 네. 그 집중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나라를 보존을 했고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좀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율이 느껴진다고 해야 네, 되나요? 그렇습니까? 오늘 예, 의원님의 말씀, 해설 예, 또 지금 현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저희 댓글도 주불리 김병조 의원님 존경합니다. 예. 멋지신 분이시네요라는 댓글도 있고. 김병조 장군님 최고네요. 오늘따라 댓글 반응이 더 좋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예. 또 지금 현상과 비교를 또 해보게 되니까 예.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에요. 이번 네. 주 휴가고 다음 주에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신경 쓰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야권뿐만 아니고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보여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본인이 문제라고 봐요. 본인의 사고, 생각, 태도를 네.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진취적으로 바꾸고 네. 미래로 바꿔야 되고 현 민생에 집중하고 음. 동고동락하는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영화를 보면서 좀 배우고 네. 그렇게 변모해야 되고 아하. 두 번째는 인사 참사를 하잖아요. 예. 부적절한 인사들 가감히 교체하고 그 새로운 인사 진짜로 유능한 인사들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정치 공소를 갔던 수사 다 중단하고 네. 민생에 집중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 운용 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모든 것들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이런 아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180도로 바꿔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걸 못 바꾸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이 불행한 겁니다. 제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지도가 낮은 것, 또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네. 이러한 지경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180도로 바꾸어라. 네. 휴가 기간을 그것을 성찰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여러 얘기를 듣고 있을 테니까요. 네. 거기에 자신의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댓글 보니까 김병조 의원님이 이 시대의 이순신입니다. 이 가차린 최고의 찬사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